청소하는 축구 심판 정동식님을 모셔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김민재 닮은 걸로 나폴리에 갔던 영상이 있잖아요. 슈퍼러브에 나왔던 거. 그거 보면서 그냥 유쾌하신 심판이시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유퀴즈에 나온 걸 보고 나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한창 나태해질 때라서 정동식 심판님을 보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동안 나태하게 살았구나. 나도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바쁘시죠 많이? 유퀴즈 나간 이후로. 그러니까 유퀴즈 나간 이후로 동기부여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청소도 해야 되고 퀵 서비스 일을 요즘에는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랑 축구 심판하고 환경 공무관이라고 강연 다니고 작가도 하시고. 네, 작가가 됐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정동식 심판님의 인생 여정이 제 채널의 모토하고 맞더라고요. 그냥 하기를 통해서 인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데 유퀴즈는 어떻게 섭외가 들어온 거였어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마라도나 선수처럼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저도 K리그 심판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운이 좋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나는 유퀴즈에 나가고 싶다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다녔어요. 진짜 이곳저곳에. 왜 나가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열심히 산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내가 김민재 선수 때문에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주고 싶고 뭔가 내 삶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최고의 MC라고 생각하는 유재석 씨 옆에서 윤우님 옆에서 말을 하면 말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서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다. 난 이렇게 살았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유퀴즈까지 나오게 됐고 K리그에서 지금 최고의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다녔거든요. 언론사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유퀴즈에 나가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나의 꿈을 계속 펼치고 싶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멘트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유퀴즈에서 작가님이 보시고 저를 연구를 해본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기자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간절히 원하고 내가 희망하고 나는 꿈꾸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했고 기자님이 써주셨고 어시스트를 해주셨고 저한테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 충분히 유퀴즈에 나와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사람인 것 같구나 통과가 돼가지고 유퀴즈에 이제 출연하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축구부를 시작하셨잖아요. 환경이 어땠나요? 집안 환경이?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평범한. 형제가 딱 둘이었거든요. 저희는 형제 둘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하셨고 아버지의 벌이가 좀 작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억척같이 사셨어요. 여러 가지 반찬 가게도 하고 뒷바라지를 하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힘드시다 보니까 이 싸움이 좀 잦아졌고 금전적인 부부 때문에 성격 차이까지 물려서 싸움이 잦아졌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모르게 이혼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형이 부상당하고 네, 형이 부상당해서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또 대학교를 원래 진학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그 감독님께서 금전적인 비리로 인해서 구속이 되면서 팀이 해체가 된다는 바람에 그럴 바람에 저도 이제 붕 떠버리면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거지.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못 간 건데 원망감이 장난 아니었겠어요? 엄청 심했죠. 왜냐면 그때는 허탈하고 집안도 폭삭 주저앉았고 이게 왜 더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 저희 형 역시 진짜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거든요. 그냥 오로지 국가대표가 된다는 목표 하나 아니면 K리그 프로축구 선수가 된다는 목표 하나로 운동만 했어요. 정말로 휴가도 가지 않고 남들 잘 시간에 친구들 자는 거 보고 또 운동 나가서 운동하고 남들 일어나기 30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먼저 워밍업하고 운동을 하고 매일같이 줄넘기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도 대학교 가는 게 좌절이 되고 저 역시 대학교로 진학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좌절이 되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엄청 컸죠.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하던 사람이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 상실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부를 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대학교를 축구부 특기생으로 거기가 그 팀이 해체가 된다고 하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가지고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수능 치를 때가 98년도 겨울이었거든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노량진 학원가를 2달 동안 찾아가게 됩니다. 노량진 학원가를 가서 2달 동안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게 됩니다. 2달 공부하고 수능 보신 거예요? 네. 400점 만점에 187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잘한 거 같은데요? 저도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87점은 저한테는 거의 400점 만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찍은 게 아니라 푼 거잖아요. 아니, 푼 거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선방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 머리가 있긴 있던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잔머리가 좀 좋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체대를 들어갔어요. 선문대학교. 네, 선문대학교. 거기에 축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로 갔다고 했는데 감독님께 또 어떻게 해서
입단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군데를 봤는데, 그리고 체대다 보니까 대부분 체력 테스트나 이런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거기 가면 저한테는 쉬웠고 가산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네 군데가 다 합격을 한 거예요. 다 됐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선문대 축구부가 이제 창단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창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내가 승부를 한번 띄워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선문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감독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냥 무작정 그냥 간 거죠? 네, 무작정 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를 계속 연장해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서 감독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붕 떠서 수능 시험을 봐서 제가 시험을 봐서 선문대학교 합격해서 여기 축구부에 다시 합류해서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왜냐면 가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얘. 좋게 봐줬어요. 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너 한번 해봐. 해보라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좀 순탄치 않았다면서요, 그게. 축구부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또 축구부 들어 주전 자리에 깨차려고 진짜 피나는 노력을 또 하거든요.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시기 질투가 시작돼요. 선배들의, 동료들의. 왜냐면 쟤는 정식으로 들어온 놈이 아닌데 왜 제가 더 앞에서 나서고 나대고 하냐.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선착순을 달리기를 막 뛰다 보면 선배들이 막 욕을 하죠. 뒤로 안 쳐지냐? 너 뒤로 안 나와? 저는 다리가 지날 것 같은데도 막 뛰었거든요. 왜냐면 감독님의 눈에 띄려고. 뛰어야지 내가 주전 자리에도 깨치고 한 번이라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선착순이나 체력 훈련할 때 1등으로 들어가려고 막 하죠. 이를 악물고. 근데 선배들의 그런 억압에 눌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과연 이렇게 핸들 내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프로 선수까지도 아니고 그럼 실업 선수를 될 수 있을까? 그럼 실업 선수가 됐다 쳐. 내가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그래봐야 20대 후반이면 내가 은퇴를 하고 하면 그 이후에 뭐 하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목표는 국가대표였지만 현실을 딱 마주쳐다 보니까 어중간한 선수야. 인생이 되게 어중간해.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되게 평범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실업팀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과연 내가 이 축구선수, 운동선수 생활을 20대 후반까지 한들 30대에는 뭘 할까? 그 미래가 또 안 보이네. 없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포기를 하자.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피나는 노력을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그만하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보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을 했거든요. 후회되는 것도 없고 후회도 안 남고 그냥 앞으로 살아갈 생각만 하는 거죠. 축구 팬들이 아니라면은 K리그 뭐 수준 낮고 막 약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K리그 가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만약에 K리그에서 지금 선수로 뛴다고 생각을 들면 그 해에 상위 1% 공부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가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그 해에 전국으로 따지면 몇천 명이 있을 거예요. 축구 선수 하는 선수들이. 프로에 가는 선수들은 딱 한두 명? 근데 프로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팀에 베테랑 선수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그 선수보다 신입 선수가 새로 들어 대학교 졸업한 선수가 이 선수보다 뛰어나야지 이 선수를 물리치고 이 게임의 주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프로 선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주전자를 깨차는 것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도 또 국가대표 되는 거는 거의 인간의 레벨이 아니죠. 예, 거기 이제 프로 중에서도 상위 1%. 또 예. 거기서 또 구분져가지고 또 상위 1%. 그 위에 또 손흥민, 황희찬은 또 거기는 또 상위 1%. 거기는 진짜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는 0.1%, 0.001%죠. 네, 0.00 어마어마하니까 네.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두고 그때 이제 99년도에 큰아버지께서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큰아버지가 너도 어떻게 보면 노숙인하고 똑같다. 너도 오갈 데 없고 부모 없고 너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너가 상담원으로 너가 여기서 일을 해라. 근무를 해라. 그러니까 상담원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담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노숙인 분들은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안 씻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을 단돈 50만 원 받고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되는 환경이었고 큰아버지 말씀대로 그러니까 숙식 제공되는데 네. 50만 원 받으면서 네, 한 달에 50만 원. 군대로 장교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확보가 돼가지고 장교 월급 받으면서 예, 장교 월급도 예. 받고 그 전에 모아놨던 돈 있고 알바하면서 해가지고 모은 돈들. 그 돈을 1억 원을 제가 1,000원에다가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날리게 된 거예요. 1억을 날리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인생을 진짜 포기하고 아니 싶었어요. 그 말이 1억이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때는 1억이라는 돈이 왜 더 크냐면 저한테 그 가치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피 같은 모은 1억을 부동산 사기로 날리신 거잖아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한강을 갔습니다.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한강이 진짜로 밑에를 쳐다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용기는 없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죽는다는 건 아직은 살아야 된다는 희망이 뭔가 내 마음속에 한켠에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때 죽어버리면 내가 여태까지 운동선수 생활 한 과거 그리고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노숙인 아시들을 관리하면서 벌었던 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인생이. 두세 달 정도 방황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고생을 20살 때부터 했지만 또 하면 되지 뭐 다시. 어차피 나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또 해보면 되지 뭐. 해봤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대하고 나서부터 또 다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노래방 아르바이트하고 스포츠 마사지사하고 축구 심판 그때도 축구 심판도 보고 공사판 현장 가가지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짜여져 맞춰져 있는 대로 일을 돈 되는 일은 다 했어요. 어디든지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4년 만에 1억 다시 모았다고. 예, 다시 모았어요. 와, 그렇게 해서 1억이 모아지네요. 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돈을 잘 모아요. 왜냐면 안 써요.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쓸 시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많아요. 근데 나가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건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또다시 1억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년에 뭐 2,500만 원씩만 모아도 4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서 안 쓰고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면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또 심판에 대한 꿈을 계속 있어서 국제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K리그 선수가 되기까지 상위 1%라고 그랬잖아요. 국제 심판이 주심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7명이 있거든요. 국제 심판이요? 네, 국제 심판이 이제 월드컵이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거나 국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심판이 우리나라에 딱 주심 7명이 있어요. 7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으로서 국제 심판이 되거나 K리그 심판이 되는 것도 심판 분야에서는 상위 1%에 들어야 된다. 아직 K리그 심판도 아니었는데 국제 심판을 먼저 꿈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좀 알려야겠다. 나라는 사람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시험을 보면서 나를 좀 알려야겠다. 나를 홍보해야겠다. 실제로 홍보가 좀 됐나요? 됐죠. 어필이 되죠. 예. 쟤 누구야? 쟤 뭔데? 뭔데 시험 보는 거야? 네. 이런 거예요? 네.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영어 시험을 보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네.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3번 봤어요. 국제심판 시험을 계속 저를 알리기 위해서. K리그 심판 되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요? K리그 1부 리그 심판이 주심이 12명, 부심이 12명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운 거죠. 심판을 하다 보면은 축구 선수를 못한 거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예, 많이 되죠. 이동국 선수, 이천수 선수, 박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 선수들은 정말 선수로서 유명해져서 유명한 선수였지만 결국엔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지 않잖아요.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젊은 선수들하고 호흡해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영광이고 너무 좋고 너무 뿌듯하고 즐거운 거죠. 이 일이. 알아보니까 심판이 뭐 연봉이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비시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하고 내 자식이 없다. 그럼 전 축구 심판만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해됩니다. 왜냐면 네. 부족하지 않으니까. 환경공무관을 하고 킥서비스 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축구 심판으로서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 셋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공무관 일, 킥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의 일을 한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해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유퀴즈는 대본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 미팅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합니다. 즉흥적으로. 감동을 위한 장치인 줄 알았어요. 아드님 나온 게. 전혀. 그때 아드님이 한 얘기 듣고 나서 눈물 흘린 게 정말 그냥 생 라이브였던 거죠. 네, 생 라이브입니다. 왜냐면 저도 솔직한 말로 그런 말을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줬나? 가족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외식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거의 없고 아이들하고 뛰어놀거나 부대끼거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생각도 못했던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면서 아드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그 어떤 교육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아드님에게는 그 자체가 교육이었겠죠. 그 자체가 교육이고 존경심이 생기는 거고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내조를 하는 아내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항상 들어가면 저희 와이프가 아버지 오셨다 문 앞에 가서 인사드려라면 아이들 3명이 또르륵 와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서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아내는 내조를 잘 했기 때문에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공무관 하려면 몇 시에 기상하나요? 환경공무관을 이제 출근하려면 새벽 항상 4시 30분에 기상을 합니다. 혹시 오늘도 하고 오신 건가요? 예,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아침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새벽에 4시 기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힘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저도 아버지지만 그렇게까지 일할 수 있나 싶거든요. 저도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있는데 못 일어난다,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못 일어난다, 힘들다, 힘들 때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4시 30분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안 된다, 힘들다, 부대낀다,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들 때도 가끔 있지만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홍보한다기보다 책이 많이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책을 진짜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진짜 힘들고 한 사람, 왜냐면 저도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정진을 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울림이 되고 해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진짜로 강연가가 되고 싶거든요. 동기부여.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연가가 되고 싶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강연 요청도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강연을 좀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제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마음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정말 힘드신 분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읽고 희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진짜 아무것도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저도 엄청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렵고 무섭고 했었어요. 근데도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달리고 또 부딪히고 우리 대디님처럼 말씀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죠. 하거나 말거나인데 말거나 하면 거기에 계속 정체돼 있는 거고 하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또 떨어졌다가 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또 떨어졌다가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달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느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 책을 보고 도움을 얻으셔서 희망을 얻으셨으면 하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가 아니고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요즘 삶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받자마자 2시간 반 만에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쉬워요. 일단 문장이 간결해서 그냥 술술 익힙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좀 꿈을 찾고 현재 자기 삶이 너무 나태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성대대라는 프로그램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뛰어난 이 글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일기장을 써왔는데 그 일기장을 토대로 하고 현재 있는 상황을 맞춰서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진짜 읽기 되게 편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에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대리님한테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소하는 축구 심판 정동식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